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중요한 뉴스들을 봤는데 우선 선관위와 관련해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꼬리를 이제 제대로 좀 내렸는데요. 꼬리를 내렸다고 해서 이게 일시적인 그야말로 생존 전략 차원에서 내린 것인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해결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지키겠다고 한 건지, 이거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동안에 저지른 죄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선관위가 성명을 내는 것 중에, 입장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제 우리 같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징역 10년. 야, 어마어마하죠. 요런 법을 만들다가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이게 난리가 나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요, 이번 이제 계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정선거를 터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털려면 뭐 당연히 메인 서버를 닫히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선관위에서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고 해서 저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당연히 선관위도 수사를 해야죠. 메인 서버를 갖다가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런 작업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거 이제 이 개헌법 위반이다, 내란죄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메인 서버를 맨 먼저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을 선관위가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좀 유도하려고,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무슨 사인을 보내는 건지 알지?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에서 선관위의 메인 서버를 일체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검찰 수사 똑바로 해라. 윤 대통령한테는 내란 수계라고 맨 먼저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그 수사의 속도를 높였는데, 왜 정말 윤 대통령이 계엄한 선포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처단하고, 그 다음에 척결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 폭주, 이것도 막는 거지만 선거 부정을 캐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 부정을 전자 했는지 안 했는지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엄을 불법으로 내란 수계라고 몰았으니까 요게 증거인멸을 갖다가 막기 위한,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한 요 서버에 대해서는요 일체 강제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검찰이 이거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하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요 김용현 장관이 이 메인 서버하고 관련 실물 기기 장비들 전부 다 지금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근데 이게 한 칼에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수단이 수사기관인, 그렇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즉각적으로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빨리 발부받아서 집행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요 압박을 가야 돼요. 그게 균형된 수사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현직 검찰이 이 검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내란죄야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하고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내란 수계까지 했는데, 왜 이 계엄 선포에 근거가 된 이 부정선거 요거에 대한 강제 수사를 안 하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귀결점이 이게 지금 메인 서버가 제일 핵심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론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런데 요 증거, 지금 김용현 장관이 이거를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바로 요거를 기각을 했어요. 야,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관위 서버를 비롯해서 선거 관리 운영 장비, 그리고 선거 운영 장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실물 기기, 이런 거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내렸다. 이렇게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적법한 통치권 행사, 이런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바로 기각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요, 지금 김용현 장관의 성명 내용을 보면은 수사기관은 수십 차례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선거에 관한 모든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물이나 그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요, 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서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이건 증명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유, 왜 기각을 해? 당당하면 그대로 이거를 증거 보존해갖고 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국민도 모두가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장지현 박사가 전산 조작이다. 자, 그래서 전조조사 간단하다. 30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메인 싸움 한번 보자. 요 주장하고요. 지금 이 김영은 장관의 지금 고발하고 증거인멸 신청하고는 똑같은 취지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게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고 이렇게 법원에서 주장을 하면서 이게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요거는 이런 법원의 결정 자체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곧바로 항고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선관위가 제대로 이게 만약에 꾼리니까 선거관리에서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선거관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메인 서버 교체하겠다. 그러면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지금 계엄군이 사진을 찍어 갔는데 그 사진에 메인 서버의 모델명이 나온다. 그래서 무려 20억이나 들어갖고 요 메인 서버를 교체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거 메인 서버 교체? 부정선거 의혹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뭡니까? 취지가. 증거 인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선관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이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라. 그리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거를 장지현 박사가 이미 여러 차례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혐의 없는데 왜 압수수색하냐? 전부 무혐의로다가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장지현 박사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엄의 중요한 근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것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메인 서버 확보를 갖다가 제1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죠. 이거 검찰이 말이죠. 이 수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선관위를 봐주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주는. 왜 윤석열 대통령만 그렇게 급속도로 번개의 빛의 속도로다가 수사하고 선관위는 아직도 메인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 증거의 보존 신청을 했으면 받아줘야죠. 예. 자,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서 말이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무려 징역 10년짜리의 법을 만들겠다. 징역 10년에 벌금 3천만 원짜리 법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요렇게 조동진 대변인이 말이죠. 지난 20일 날 MBC 라디오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풍을 맞았습니다. 역풍을. 예, 그 당시 뭐라고까지 하면서 이 공직 선거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느냐. 바로 보수 유튜버들이 수차례 고발을 하긴 했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하거나 또는 유죄 판결로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법의 미비로 보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지 이게 입법의 구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예. 그러면서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도 관련이 돼 있어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한번 밝혀갔고요. 그러니까 여론을 떠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그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달라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한다고 하는 이런 법 개정 추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회의를 딱 해왔더니 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회의에서요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사실상 선관위에 불신죄를 묻겠다는 것인데 불신죄 이게 말이나 되냐. 그리고 선관위가 셀프 성역화시키는 법이다. 선관위를. 예, 요로해서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빼놓고 말이죠. 많은 비판과 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에 밀려가지고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말이죠. 요런 말하자면 선관위 독식,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를 갖다가 성역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거. 이거 단단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날짜상으로는 내일자 날짜죠. 예, 시간상으로는 이제 오늘이 되는 것이고,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제목의 매우 비판적인 칼럼을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번 그 계엄 사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인데, 윤 대통령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선관위는 모든 결정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 삼아서 결정을 내려버렸잖아요. 그 플래카드. 요걸 또 비판하고, 요거는 매우 경솔한 처사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이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김명수 체제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예,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조선일보 사설도 선관위가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국민을 위협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편파적 결정을 내리는 일부터 중단하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선관위가 뒷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김용현 장관도 비판적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보전까지 신청했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요, 김용현 장관은 여기서 뒤로 양보하지 말고요, 끝까지 항고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용현 장관이 아주 강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미 검찰에 대해서도 일체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도요, 이 경찰에서 지금 이제 조사하겠다, 나와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변호인을 통해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왜?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 싹 다 조사하잖아요. 근데 김용현 장관은 본래 얘기한 대로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또 서면 질의서를 보냈어요. 서면 질의서에 관해서도 김용현 장관이 딱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선관위 관련 사항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주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일을 잘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경륜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우파 국민의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덕수 장관이 이 쌍특검, 이거를 끝까지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당연히 행사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 거부권 행사의 길은 헌법과 법률과 국민의 미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이 기존에 3번 이게 날라갔잖아요. 그 법보다도 더 독소조항이 많고 더 우연조항이 많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규정을 보고 국민의 미래를 보면서 하겠다. 벌써 헌법 법률 뒷따구 위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거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시간에 한덕수 총리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는요, 육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들도 그렇고, 요 지점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다루지 않아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오늘 방기순 국무조정실장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한마디 전부 다 올바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장문의 입장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한덕수 총리가 말이죠, 중소기업민들을 하고 간담회를 할 때 앞으로 본인이 권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는 바로 뭐냐? 일체성과 그 다음에 일관성과 그 다음에는 정합성을 변수로 삼겠다, 이거거든요. 일관성과 정합성. 그러니까 이제 정합성과 일관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정합성과 일관성은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에 맞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걸 보면요, 쌍특검도 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쌍특검 거부권은요, 바로 이 일관성과 정합성, 요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요것도 재판관 임명에도 마찬가지로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요 부분에 관해서는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대행체제의 근본이 일관성과 정합성, 요 내용을 제가 직접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는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쌍특검 틀림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관 임명도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이제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충실히 지켜서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대단히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업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하셨던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좀 발휘해 주시고, 저희 정부로서도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기업들 활동을 제대로 하시고 우리 경제가 계속 우리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우리가 배정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한 65% 정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과 긴밀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일 날 여는 걸로 여야정 협의체로 해서 국회의장님, 저 그리고 양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여야 협의체를 열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행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강한 그런 나라로 분명히 다시 각인이 되고, 또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한 2분짜리인데요. 그대로 다 들어진 이유는 딱 맨 앞,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일관성과 정합성, 그리고 헌법과 법률, 요거잖아요. 일관성과 정합성, 헌법과 법률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 그렇죠? 그리고 헌법적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 요거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쌍특검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독선적 조항, 그러니까 독소 요소가 많다. 독소라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독소도 해당되는 거지만, 왜? 세 번씩이나 날라간 법을 갖다가 네 번씩이나 올리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심판이 끝난 겁니다. 국민들이. 자, 그런데 네 번씩이나 올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국민적 생각을 배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성이 굉장히 강한 법. 오히려 더 세 번째 법안보다도 더 강해진 것.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쌍특검은 이미 요거 한마디로 거부권이 이제 된 것이고, 그리고 일관성과 정합성 여기 측면, 헌법적 그리고 법률적 측면 이거 다 볼 때 재판관 임명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요. 어떤 점에서? 권한대행은 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원수의 차원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대행의 임무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이고,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만 집행을 하는 것이, 그게 실행을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다수 법조계의 다수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의 입장문, 발언, 한 2분 정도 이제 발언했는데, 앞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아있는 혈안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뭐냐? 이제 한국 NGO 연합이 있어요. 한국 NGO 연합. 이 한국 NGO 연합에서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느냐? 지금 지금 대한민국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국회 해산권을 앞으로 정부에게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미요, 지난 계엄이 딱 선포된 바로 다음날 12월 4일 날도 성명을 한번 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번째 성명인 것 같아요. 이 성명에서 지난번에 두 번째 성명이게 이게 한번 서너 번째 되는 것 같으네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야당의 국회 독재를 규탄한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내놨어요. 그 당시에는. 예. 자, 그래서 야당의 독주, 그러니까 입법 폭주를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탄핵, 특검, 예산 삭감, 이제 요런 거를 지적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이런 그야말로 입법 독재, 지금 제1야당의 입법 독재를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 없다. 그러니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국회 해산하라.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100번, 만번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한국 NGO 연합, 이게 이제 어디냐. 그래서 제가요, 이게 보니까 한 10개 우리 보수 단체 연합이에요. 보수 시민단체 NGO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단체들인지 여러분들께서 한국 NGO 연합은 제가 별로 그동안에는 이제 보도해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연대, 국민노동조합,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디자인연구소,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대한민국 제대군인 자유노조,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정의시민연합, 제주 4.4 사건 재정립시민연대, 재소자 인권센터, 공익지킴이센터, 애국단체 총협의회, YC 청년회의 충청, 문화마당 광장 청광, 그 다음에 언론테러공동대책위원회, 상속세 폐지운동 본부, 예, 요런 데가 말이죠. 요런 데가 이제 NGO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한국 NGO 그룹. 아주 이제 우파 그 단체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요, 요 단체의 활동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많은 분들 이 시간에도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의 댓글을 올려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